저번 주 금요일은 미국 장이 쉬는 날이었어요. 성금요일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환일이라 해가지고 뭐 종교적인 이유로 인해서 미국 장이 쉬는 날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는 뭐 딱히 볼 건 없는데 그래도 미국 증시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이 있을 테니까 휴장이었지만 해외 증시 지금 미국 증시 어떻게 됐는지만 잠깐 보자 그런다면 일단은 되게 그림이 좋아요. 미 증시 자체가 일단 어찌됐건 이날 양봉을 그려주면서 다시 한번 지지선을 확실하게 만들어주는 움직임이 나왔어요. 만약에 여기에서 음봉이 나왔다라 그런다면 한 번 더 조정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그림을 만들어줬을 텐데 어찌됐건 현재 구간에서 양봉을 만들어주면서 다우 산업지수가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마감을 했고 오늘 저녁에 열리는 미증시를 봐야 되겠지만 아마 10중 8구 여기에서 다시 위로 상방향으로 상승 구간이 나오는 그림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갭 상승을 좀 만들어내면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위한 준비를 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그림이 굉장히 좋다고 평가를 좀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에 좀 잠재되어 있는 불안적인 요소들이 좀 있는데 글쎄 뭐 코로나19 관련해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다시 좀 재확산의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어요. 이제 주말 동안에 프랑스 쪽에서는 재봉쇄 조치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죠. 프랑스에서는 지금 코로나19 관련해 갖고 재봉쇄 상태가 지금 들어간다고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그렇게 봉쇄를 하게 되면 뭐라 해야 될까 손실 금액이 14조 정도에 이를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19가 백신이 보급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계속해서 확산세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 우리나라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지금 거의 계속해서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 확진자가 줄어들 생각을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좀 이런 게 단기적인 또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미국과 중국의 이제 힘싸우기 관련된 부분이에요. 미국과 중국이 계속해서 힘싸우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좀 계속해서 좀 커지게 돼서 뭐 다시 한번 무역전쟁 이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내심 걱정하는 부분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몇 가지 불안 요소가 있긴 한데 그래도 지금 시장은 유동성의 자금으로 극복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동안 시장을 이제 누르고 있었던 미국 국채금리 자체가 슬슬 약발이 이제 안 먹혀가고 있죠. 미국의 국채금리는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오히려 미국의 국채금리가 상승한다는 것은 경기 회복의 신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뉴스에서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뭐 다우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생각보다 잘 움직이고 있고 이러한 움직임 자체가 이제 국내 증시에서도 계속해서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코스피가 0.18, 0.24 고점에서 지금 놀고 있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코스피를 보게 되면 코스피도 0.17 하락이 나오고 있긴 한데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지금 약한 하락이 나오고 있긴 한데 그렇게 뭐 나쁜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투자 전략은 제가 얘기한 대로 가져가면 될 것 같아요. 지수가 이제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현금화를 좀 시켜 놓았는데 그 현금화된 부분을 이제 제가 저번 주부터 계속 이야기를 드렸죠. 현금화된 부분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현금화를 한 1억 정도 현금화를 시켜놨다. 그러면 종목을 사는 데 있어서 1억을 다 쓰지 말고 한 3천만 원, 2천만 원, 4천만 원 정도 현금을 좀 남겨둔 상태에서 종목을 조금씩 다시 매수해 갈 필요는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제가 얘기를 드렸었죠. 반도체 쪽들을 계속해서 보라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역시나 이제 시장의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쪽들이 굉장히 많이 힘을 내고 있는 모습이에요. 한미 반도체를 필두로 해가지고 반도체 업종 시장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 모습인데 반도체 지금이라도 안 늦었다고 저는 봐요. 오늘 한미 반도체가 이제 13% 가까이 올라가고 있는데 한미 반도체도 이미 제가 이 부분에서 25,000원 밑에서 이야기를 했던 종목 중에 하나이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뉴스를 보시는 분들은 뭐 소식을 접했는지 모르겠지만 반도체 품귀 현상이라 그래가지고 반도체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없다고 난립니다. 아무튼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가 좀 계속해서 없다고 하는데 이러한 상황이 빨리 종식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기존적으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모멘텀이 계속해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반도체 쪽들 공부 정말 하세요. 아직 좋은 종목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안 찾아봐서 그래요. 반도체 쪽들 계속해서 공부해서 하도록 하세요.
하세요. 그리고 이제 저번에 얘기를 한번 해드렸었는데 반도체 쪽 말고 우리가 좀 더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디지털 화폐 관련된 종목들도 다시 한번 좀 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디지털 화폐 관련된 종목들. 디지털 화폐가 쉽게는 끝나지 않을 거예요. 가상화폐도 있고 지금 디지털 화폐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상화폐 쪽 관련된 주식들보다는 디지털 화폐 쪽을 더 우리가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가상화폐도 물론 뭐 추세가 여기서 끝나지는 쉽게 작살나고 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가상화폐는 그냥 말 그대로 이게 반짝 상승으로 그칠 단기 테마로 끝날 수 있겠지만 디지털 화폐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은행들이 벌써 디지털 화폐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화폐 관련된 플랫폼 주들이라든지 아니면 결제 관련된 주식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계속해서 추적을 해나가면서 공부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시대의 흐름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무서운 건데 이게 시대의 흐름이 정말 무섭고 이거에 관련된 테마가 정말 무섭다는 게 여러분들 익해지금 경험해봐서 알죠.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경험해본 거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간 거 전기차와 N2차전지 관련된 주식들이 얼마나 많이 올라갔는지는 여러분들이 잘 경험해봐서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한 게 나왔느냐 바로 시대의 흐름하고 이제 겹쳐진다는 사실인 거죠. 이제 지금까지는 모르겠어요. 내연기관으로 가는 자동차들이 아직까지 많이 있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10년 뒤든 20년 뒤든 전기차의 세상으로 다들 바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화폐의 개념도 슬슬 많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예전에 이제 제가 교육을 해드릴 때 화폐의 변화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크레딧 카드 세상이죠. 신용사회라는 겁니다. 신용을 바탕으로 한 카드. 불과 10년 전, 20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세상이 여러분들은 올 거라고 생각을 했나요? 아무도 모르셨을걸요. 근데 이제는 그러한 시대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 여기에서 이제 한 단계 더 발전하게 되면 말 그대로 디지털 화폐, 회사가 은행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시스템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디지털 화폐 관련해 가지고는 플랫폼 자체가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저께 유튜브 영상 찍어 드릴 때도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여러분들은 프로 트레이더가 아니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빨랑빨랑 빨리빨리 매수와 매도가 빨리빨리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버리도록 하세요. 1년에 50번을 매매해서 20% 버는 거랑 1년에 한 번 매매해서 20% 버는 거랑 어차피 결론은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1년에 50번 매매해서 원금 대비 20% 수익 내나 한 종목으로 1년간 보유해갖고 20% 수익 내나 어차피 결과는 똑같아요. 오히려 여기가 더 이득이지. 왜 이득이냐? 매매 횟수가 적어지니까 거래세하고 세금을 덜 내잖아요. 그러면 바닥에서 놀고 있는 종목들 사가지고 그냥 꾸준하게 1년만 들고 가는 것도 괜찮다는 거지. 근데 그게 안 돼. 맨날 사고팔고를 하고 싶으니까. 아직도 시장에는 우리가 노려볼 만한 종목들과 우리가 가져갈 만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빨리빨리라는 매매만 쥐어버릴 수만 있다 그런다면 손실 보지 않는 매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쉴 땐 쉬고 배팅할 땐 배팅하고. 개장전 주요 이슈 점검. LG전자 스마트폰 사업 철수. 아니 LG전자가 스마트폰을 사업을 철수하게 되면 물론 시장에서는 되게 호재라고 받아들이고 있어요. LG전자 알다시피 LG전자가 다른 건 다 잘 만드는데 핸드폰은 이상하게 못 만들어. 핸드폰은 못 만들어서. 근데 LG전자가 사업을 철수하게 되면 LG가 갖고 있던 특허권이나 이런 것들은 다 어디로 넘어가나? 특허권도 다 팔려나? LG 그 롤러블 핸드폰도 개발한 특허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건 어떡하나?